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장중 공방 벌이다가 이제 결국에는 동시호가에 밀리면서 하락했고, 코스닥은 연초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환율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당국 개입으로 수정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장 초반에 확 밀었다가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또 확 올라가서 변동성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는 팔았고 코스닥은 비교적 대규모로 순매수해서 양시장 엇갈리는 그런 대응을 했고,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근데 2차전지는 또 동시호가에 밀었거든요. 근데 보통 동시호가 이전 기준으로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지수를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우선 2400포인트 코스피는 이 근처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초반에 2390으로 이제 흘러가다가 장중에 242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동시호가에 밀어가지고 2399로 끝났죠. 그러니까 보통 2400 밑으로 내려가면 장중에 들어 올려서 2400 위로 끝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뭐 동시호가 전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자체는 2400 밑에서는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곤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대목이고, 그렇지만 워낙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현물 쪽에서 오후장 들어서 밀어내다 보니까 뒷부분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내년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홀수에 강하고 짝수에 약하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빠졌지만 내년에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좀 사두고 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이 연초에 강한 징크스가 있죠. 코스피는 1월 첫째 주에 6번 빠지고 4번 올랐지만 코스닥은 8번 오르고 2번 빠지고, 양도세 관련된 매도 물량이 연말에 쭉 나갔다가 이제 그게 다시 복귀하면서 연초에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이죠. 어쨌든 그런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일단 주식을 사놓고 넘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율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마음을 놓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보통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건 개입이에요. 개입이 있거나 뭐 강한 뉴스가 나왔거나 그런 건데, 뭐 뉴스 가지고 저렇게 떨어뜨리긴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당국에서 개입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또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오후에 한 번 더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또 들어 올리고, 장중 내내 이제 개입과 상승 시도가 이제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게 조금 넉넉하게 빠져서 1400 뭐 한 60원대 중반 요 정도로 밀려서 마감이 됐더라면 아마 코스피도 플러스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조금 긴장을 하게 되니까 이 영향으로 좀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11월 산업활동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았죠. 뭐 생산, 투자 줄었고 소비가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뭐 준내구재에서 올라간 거 말고는 또 두 개 항목에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선행 지수는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동행 지수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기에는 어정쩡하다. 그냥 수급 효과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지 뭐 이렇게 어떤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재료 자체가 외부에서 공급된 거는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징주로는 제가 이제 주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조합을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은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기관은 제약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이 조합이다.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2차 전지하고 제약 바이오가 주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지난 주말에는 반도체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러다가 이제 2차 전지는 막판에 또 동시효과에 밀렸고 제약 바이오는 결국엔 올라갔고. 근데 이 세 개의 업종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간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메인은 한두 개 정도로 좁혀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던 업종 그대로 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가 이제 장 초반에 제법 올라갔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빠졌잖아요. 재료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의 또 소재 이제 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된 측면도 지난주 뉴스긴 했지만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면서 뒷부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했잖아요. 종목들별로 호재거리가 있긴 했는데 대체로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주가를 좀 올린 거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일정에서 보면 그 1월 13일부터 16일 이때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앞두고 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주들이 뭐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자신감이 좀 없을 때 이쪽 종목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시각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세 가지 업종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두 개 업종이 올라가니까 또 시소 현상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좀 밀리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61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업종 내에서 시소 관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 외 테마로는 뭐 로봇이나 우주항공, 자율주행 등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좀 틈새에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원래 테마 쪽까지는 잘 코멘트를 안 하는데 연초에 시장의 종목 장세가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 특히 이제 막판에 매도를 좀 늘려가지고 동시효과의 지수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외국인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되게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사고 며칠 쉬고 대량으로 사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매매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사실상 전체 매도죠. 1200억 정도가 코스피 매도인데 삼성전자 하나만 1430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매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쪽에 좀 매도가 집중됐고, 매수한 거는 뭐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그러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 종목들이 좀 포진해 있었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었고, 매도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금융주 이쪽에 좀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매수 1, 2위가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자동차주가 들어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 되게 많았죠. 상단에 보면 이런 종목들과 이제 자동차주, 그외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로봇, 다음에 제약주, 2차전지 이렇게 좀 고르게 담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매도 쪽은 좀 반도체 쪽이 매도에 상대적으로 좀 많았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는 업종은 되게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변함이 있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일관성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 후에 연초 첫 개장 됐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말에 미증시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증시가 단지 수급 요건 때문에 빠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연속으로 빠지면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면 연초에 고생하면서 출발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추세가 바뀌느냐. 보통 코스닥 시장이 마지막 거래일의 움직임이 등락이 연초 첫 거래일 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에 하락하면 첫 거래일에 하락하고 오르면 오르고 이런 패턴을 최근에 5년 동안 보면 한 번인가 빼고는 거의 일치했었거든요.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맞는데 한번 각자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종목 장세 변화가 있네. 홀수의 징크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지 여부. 그다음에 지수나 이런 게 애매하게 지지선에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0.834 요 정도. 그러니까 보통 2000년대, 그러니까 최근 20년을 추세로 봤을 때 0.83 밑으로 이제 밀렸던 거는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딱 요 정도 근처에서 또 그동안 저점은 0.83에서 잡혔고, 그래서 그 근처에서 딱 끝나버렸고, 삼성전자도 120월선에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됐고, 코스닥 지수도 60월선, 60분기선, 여기가 다 되게 중요한 건데 끝났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보통 이 선이 깨지면 그 다음 달에는, 그 다음 분기에서는 이제 양봉으로 돌리는 패턴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게 붕괴가 될 정도면 금융위기급의 어떤 위기가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1월이 이래저래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이제 아직 시작되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때 이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잠깐 설명드리면 아마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는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이거는 뭐 제가 정책의 문제는 좀 뉴스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고비는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 하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이걸로 하향은 끝 이렇게 될 거냐,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될 거냐에 따라서 이 지지선 아래를 볼 거냐, 여기서부터 돌리냐, 이게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추세적으로는 변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이 방송은 마지막 방송은 아닌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기준으로는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 뭐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방송은 진행이 되니까 또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